오늘은 여러분들에게 100% 추첨제의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운이 좋다면 당첨자로 될 수 있는 분양 물량이고요.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의 주거 형태를 갖춘 오피스텔, 즉 아파텔의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한테는 이 물량이 최고의 물량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누군가한테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물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공유하는 이 정보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청약을 할지 말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천에서 분양을 하는 오피스텔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오늘은 CTOCL 4단지 오피스텔에 대한 주제로 제가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들, 아파텔에 대한 부분들의 영상들을 좀 지속적으로 최근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또는 투자 대안들 중에 이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가 그래도 아직까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파트의 대체재 상품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도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이제 역세권의 입지 또는 24평형의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는 방 3개의 화장실 2개의 구조라고 한다면 그래도 리스크가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에 당첨 가점이 낮거나 또는 추첨제 물량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해지할 수 있는 물량이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아파트보다 좋진 않습니다. 당연히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이 오피스텔보다는 좀 가격의 하락 방어를 하는데도 더 좋고, 그리고 주거시설이나 편의시설들 같은 것들이 잘 완비가 되어 있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관리비 측면도 우수해요, 아파트 같은 경우가. 하지만은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아파트를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조건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 오피스텔이 대안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조심스럽게 처음으로 제가 오피스텔 물량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리고 제가 어떤 선택들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지금 현재 내 집 마련을 하면서 주택 한 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게 아파트면 좋지만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빌라나 뭐 이런 것들이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입지에 있는 아파트가 가장 좋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CTOCL 4단지의 오피스텔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그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주거시설과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오피스텔 단지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추후에 여기 생길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래도 지금 비싼 현 주택 시설, 주거 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CTOC의 4단지에 아파트도 분양을 합니다. 아파트 말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고,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장단점의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은 인천 미추홀구 하객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5개의 동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단지 같은 경우에 아래에 3개의 동은 아파트로 구성이 되고요. 위에 2개의 동은 이제 오피스텔로 구성이 돼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336세대이고 아파트와 같이 구성이 된 이런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추첨제 100%로 되기 때문에 이제 가점이 낮은 분들, 그런 분들한테 1인 가구들,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단점적인 부분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분양가가 비싸다라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굉장히 높게 책정될 수 있는 그런 단점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신중히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최근에 4단지에 CTOCL 오피스텔이 분양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소규모의 뭐 원룸 형태의 오피스텔도 분양을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이제 트렌드상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방 3개가 되는 주거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품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룸이나 뭐 투룸 같은 경우에 저는 지금 현재는 투자의 대안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3개의 방의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대체 상품일 때 여러분들께서 조금 다소 비싸다고 하더라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만약에 가격에 그러한 그 하락기가 오게 된다면 아파트보다는 이 오피스텔의 가격이 먼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철저하게 오피스텔이라고 하면은 방 3개의 구조, 그리고 역세권의 구조, 역세권의 그 아파트들을 집중해서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75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로 이제 구성이 된 아파트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입주 시기가 2025년 1월이에요. 인천 같은 경우에 입주 물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내가 투자로 접근하게 된다면 좀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지 분석을 보게 되면은 제가 보는 관점은 그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역하고의 거리가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CTOCL 같은 경우에 제가 그래도 점수를 좀 많이 준다, 좀 그리고 미래 가치가 높다 보는 것은 이제 1만 3천여 세대의 주거 시설들이 복합 시설로 들어오고 여기가 신도시급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역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이 지금 현재 이 역 같은 경우에는 파급력이 있는 수인 분당선이 그렇게 파급력이 있는 역이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역 같은 경우에 이제 수도권에서 머무르는 역이 아니라 서울로 직결하는 노선일 때 그런 노선일 때 파급력이 굉장히 커요. 하지만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에 있는 수인 분당선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는 곳이고 그리고 이러한 체계적인 주거 시설들이나 뭐 상업 시설들, 학교 용지, 녹지 공간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주거지로서 굉장히 쾌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곳에 좀 장점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하객역이라고 하는 게 2024년도에 이제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3단지의 그 경쟁률 같은 경우에 봤을 때도 84 타입 같은 경우에 5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4단지의 CTOCL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경쟁률이 그래도 치열할 것으로 보여져요. 3단지 같은 경우에 저는 청약 신청을 했습니다. 앞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보여드렸던 자료, 제가 청약했던 여러 개의 자료들을 보여드렸는데 그 자료에 따르면은 제가 3단지에도 청약 신청을 했었어요. 제가 보는 것은 비쌉니다. 다소 비싸고 지금 검단의 안단테 같은 경우의 가격들과 비교해 본다면 비교할 수 있는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가격을 보게 됐을 때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가격들을 좀 더 높게 책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커요. 그런데 뭐 검단에 있는 그러한 예전의 물량들 그리고 지금 뭐 검단 안단테 같은 그런 핵심적인 물량들, 저렴한 물량들과 비교하면은 이 오피스텔에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약 가점이 낮으신 분들 그리고 100% 추첨제이기 때문에 이 역이 생기는 곳에 내가 주거지로 대체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방 3개의 구조이고 그리고 화장실 2개의 구조 뭐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주거 시설에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오피스텔이 다소 비싸다고 하지만은 내가 실거주를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주택자분들 1순위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격 제한을 받는 그런 분들이라든가 만 19세 이상의 타 지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물량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실 것으로 보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추후에 이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다주택자 분들한테도 이제 규제가 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텔의 규제가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점인데,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실거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아파텔 역시도 다주택자분들이 청약 신청을 많이 하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고 있거든요. 추후에는 이러한 규제가 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아파텔 같은 경우에 조금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뭐 입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CTOCL 3단지, 1단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하객역이 예정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개발되는 주거 시설들, 환경들, 편의 시설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추후에 점점 분양가들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현장에 간 영상도 있습니다. 제 영상 중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현장도 둘러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3단지보다 가격이 좀 높아진 시점인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역세권의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은 하객역하고 바로 인근 거리에 3단지 2구 상업시설들과 같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원이라든가 준주거, 그리고 뭐 유원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단지들이 또 많이 있어요. 6단지, 7단지, 8단지 뭐 아파트 단지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 선점해가지고 들어가게 된다면 그래도 추후에 높은 경쟁률보다는 덜한 경쟁률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감도 같은 경우에는 신축의 아파트와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배치도 같은 경우에는 윗부분에 2개의 동이 이제 아파텔이고요. 오피스텔이고, 밑에 3개의 동이 이제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같이 어우러진 모습이고, 제가 봤을 때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은 이 3면이 다 도로로 있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부분은 좀 취약할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은 그만큼 상업시설과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단지들이기 때문에, 이 상업시설이 있다는 것은 교통 여건이 좋고 주변이 편의시설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주변이 이렇게 도로망들이 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쾌적성보다는 상업시설들로 인해서 편리성의 그런 부분들은 좀 우수하다고 보여집니다. 평면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7호 타입의 평면도이고요. 168세대입니다. 여기 보면은 탑상형의 구조이기 때문에 투베이로 구성이 됐고요. 구조 자체를 본다면 그렇게 우수한 구조라고 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이 있고요.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 침실 1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너무나 작은 모습이 있고요. 파우더룸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 드레스룸 공간을 잘 활용하지 못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현관으로 진입을 했을 때 여유 공간이 조금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거실 같은 경우에 측면창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측면창이 없기 때문에 환기성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도 이제 투베이의 구조이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하고요.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깎여 있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 면적을 다 활용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7호 타입 같은 경우에 오피스텔은 그렇게 구조가 좋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구조를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4 타입을 보시면 168세대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죠. 앞서 본 타입과 살펴본다면 평면 구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것 같습니다. 침실 1, 침실 2, 침실 3, 그래서 방 3개에 화장실 2개의 구조이고요.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 작지 않은 구조인 것 같고, 창문이 잘 나 있기 때문에 환풍이 잘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파우더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통풍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방과 거실에 일체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방 같은 경우에도 팬트리 공간이 있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신발장과 현관 창고가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앞서 본 타입하고는 이제 확연히 이 평면 구성이 우수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방 3개에 24평형의 아파트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파텔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관심을 안 가지셨던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보다는 조금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물론 오피스텔마다 틀립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단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자에 한해서 1순위 자격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호실을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가점 같은 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청약 통장이 없어도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1군, 2군, 3군으로 나눠 가지고 내가 여러 개의 군을 청약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청약금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예약금의 형태로 돈을 넣어 두어야지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오피스텔도 있고, 아니면은 청약금이 없어도 바로 그냥 신청을 할 수도 있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신청하는 것도 있고요. 또는 청약 홈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나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정보를 드리지만 저 역시 이 정보가 좀 틀릴 수도 있어요. 혹시나.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으로 꼭 체크를 꼭 하셔야 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누구도 믿으면 안 됩니다. 아파트 청약, 분양,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1차적으로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체크를 하시고 직접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도금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방법 같은 경우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고 1인당 1실 청약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호실을 청약할 수 있는 오피스텔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실을 청약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1인당 1실 청약하시면 되시고, 동일인이 2개를 중복 신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개의 타입이 있었는데 내가 2개의 타입을 모두 신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일인이 2개 이상 중복 청약을 신청하면 모두 무효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호실만 여러분들께서 청약 신청하실 것을 하셔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 분양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 같은 경우에 오피스텔 타입별 분양 호실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이제 인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 우선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집 공고가 아니라 분양 신고일인 2021년 9월 16일 현재의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 20%를 우선 분양 당첨자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0%는 여기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추첨을 통해 가지고 당첨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청약 신청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 청약 신청금 300만 원은 내가 당첨이 되지 않던 이 300만 원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내가 당첨이 되고 나서 층호수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하시면 되고 마음에 안 들면 계약을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페널티 같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보게 되면은 오피스텔 청약일은 28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당첨자 발표가 10월 7일에 당첨자를 발표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한번 공유를 할 거고, 저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분양 가격을 본다면은 7호 타입이 3억 7,700만 원, 그리고 84 타입이 4억 1,700만 원입니다. CTOCL 3단지 아파트를 분양했을 때 84 타입을 비교한다면 그때 당시가 3억 8,600만 원 정도가 최고층의 가격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가격으로 가격이 올랐어요. 분양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올라가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분양 가격이 비싸냐 싸냐, 상대적으로 지난 가격과 본다면 비쌉니다. 비싸고 지금 그 검단의 안단테 같은 아파트와 비교한다면 비싼 가격이라고 보여지죠. 오피스텔이고 그리고 24평형의 아파트의 평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파텔이기 때문에 면적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24평의 아파트의 구조라고 본다면 이제 이 가격이 좀 비싸다고 느껴질 수는 있는데, 주변에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미래 가치는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이 봤을 때는 가격이 다소 높다고 느낄 수 있지만은 투자자 분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매력 있는 가격이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청약을 할 거고요. 어디에 청약을 할 거냐면, 저는 이 오피스텔 아파텔이 100% 갖고 싶다, 꼭
이 물건을 내가 사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운이 좋다면 당첨이 된다면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또 층호수를 보고 내가 마음에 든다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는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키 플레이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끌려가는 투자가 되거나 끌려가는 계약을 했을 때는 항상 리스크를 감내한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당첨이 안 되면은 다른 투자 대안들을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75 타입과 84 타입 두 개의 평면도를 봤는데 84 타입의 평면도가 여전히 좋았죠. 저는 84 타입의 평면을 넣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타입을 봤을 때 여전히 제가 원하는 100% 가져가고 싶지 않은 물량이지만은 그래도 두 개의 타입 중에 가장 우수한 것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좋은 거, 남들이 원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제가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는 아쉬울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저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거 물량 아니면 다른 것의 물량들, 다른 것의 투자 물건들 그런 것들을 제가 순차적으로 계속 노력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저는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량이 꼭 필요하고 내가 실거주 여건으로 그래도 아파트에 리시마는 역세권의 위치가 될 수 있고 미래의 가치, 임성배 TV를 보니까 그래도 미래 가치가 있다고 하니 나는 가점도 낮고 이 물량을 내가 꼭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75 타입을 청약 신청해야 되겠죠. 내가 당첨의 목적을 둔다면 75 타입의 경쟁이 낮을 겁니다. 84 타입의 경쟁이 당연히 높을 거예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84 타입을 넣겠다는 거예요. 왜? 이 물량의 구조가 좋았고 평면 구성이 좋았고 이 물량을 저는 100% 원하는 물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첨되고 나서도 층호수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상황마다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제가 봤을 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 물량들의 경쟁률을 조금 낮춰가지고 그래도 이 물량이 투자 물건으로 굉장히 좋다고 판단을 하니까 나는 75 타입을 신청할 거야. 왜? 경쟁이 낮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있겠죠. 저랑 생각이 틀린 거죠. 그분들은 나는 이 물량이 마음에 들어. 나는 인천에 있는 이 CTOCL의 아파트의 추후에 가격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상품들이 앞으로 분양가가 높아지니까 나는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75 타입을 나는 가져갈 거야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이 75 타입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 물량 나는 꼭 필요 없어. 다른 투자 물건들은 많어. 내가 경매를 통해서 살 수도 있고 내가 상가를 살 수도 있고 토지를 살 수도 있고 많어. 다만 내가 가져갈 거면은 평면 구성이 좋은 84 타입을 나는 가져갈 거야. 이건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평면 구성이 좋은 84 타입을 가져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들 입장이라면 이 84 타입을 신청할 겁니다. 저와 같이 저는 84 타입을 신청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 나는 내가 봤을 때 지금 주택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오르고 있어. 그리고 불안해. 그리고 심리적으로 내가 가점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역세권의 아파트를 갖기가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나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5억, 6억, 7억의 아파트를 사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해. 그리고 대출도 잘 안 나와. 그랬을 때 나는 대출이 그래도 60%가 나올 수 있는 이 물량을 선택해 가지고 나는 75 타입을 선택할래.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 선택적 대안을 해가지고 내 집 마련 지금 하겠어. 라고 선택하시는 분들은 75 타입을 넣으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나는 불안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나중에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84 타입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굉장히 좀 긴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조심스럽고 제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그리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1주택자 분인데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제 채널을 보시면서 1주택자가 됐고 그리고 내가 투자 물건을 마땅히 선택했는데 그런 물건들을 못 찾았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84 타입을 안정적으로 넣으시면서 기존에 있는 주택을 비과세로 팔고 그리고 여기에 당첨이 되게 된다면 2005년도에 이 오피스텔에 입주를 할 수 있으니까는 오피스텔에 실입주를 해가지고 2년 있다가 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역도 생기게 되고 그때가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점프하는 전략들을 채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너무나 많은 투자 전략들
투자자하고 무주택자 분들에 따라서 또 틀려지고,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2개의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임성배라고 하는 사람은, 임성배 TV의 임성배는 84 타입의 청약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똑같이 따라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임성배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 타입이 몰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75 타입에 넣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분들이 많은 투자 대안들을 찾고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청약 신청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부에서 규제를 하면서 아파트 같은 경우 오피스텔의 규제도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물량이 좋은 핵심적인 입지라고 보여지고 역세권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 분들한테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하거든요. 그런 생각에서 본다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런 물량들이 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 너무 믿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믿으시고 본인 스스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분 60%라고 나와 있는데 될지 안 될지 그 부분은 건설사를 통해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보증 기간이 어디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허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그 시공사에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이 분양 사무실에 전화해 가지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러니까 허그나 아니면은 HF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주택 가액이나 또는 보증금의 그 개수나 이런 것들이 좀 틀립니다. 제가 좀 책을 찾아보니까 제가 쓴 책 274페이지에 그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책을 구매하신 분들은 274페이지에 보증사가 만약에 허그나 또는 HF면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한도가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 집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점이기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상품들 대체할 수 있는 아파텔이라고 하는 상품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정성 있게 영상으로 제작해 봤는데, 이런 모습들까지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만약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댓글들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아파텔이나 다른 이런 부동산에 대한 상품들도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과감하게 진정성 있게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 주시면 제가 이러한 영상들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